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여정의 기록 상편입니다. 파이코인의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도 있고 다소 좀 진지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역사, 19년부터 25년까지 내가 파이코인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큼지막한 이런 역사, 전통,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뭔가 다큐멘터리화 시켜서 제가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코인, 모두의 꿈이었던 새로운 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고 또 어떤 도전 앞에 서 있는가? 희망과 의심의 교차로에선 위대한 실험. 3월 14일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의 박사들이 한 프로젝트가 세상에 첫 선을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으며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을 금융의 민주화 혁명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체가 없는 다단계 사계 그리고 폰지 스캠, 이런 냉혹한 비판에 직면을 하며 극단적인 평가가 교차하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게 됐어요. 이 보고서는 단순 사건의 나열을 넘어 19년부터 탄생까지 현재까지 파이코인이 걸어온 길을 연대기적 흐름으로 재구성했다. 이런 내용이고, 어떻게 파이코인이 새로운 돈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현실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하나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장, 2019년 스탠포드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 탄생의 배경, 금융 민주화를 꿈꾼 스탠포드 박사팀, 니콜라스 코칼리스 그리고 청티어 판을 중심으로 파이코인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이 됐고, 모두를 위한 금융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폰만으로도 채굴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구상을 했다. 그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파이코인은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 방식과는 다른 접근으로 스텔라비 프로토콜 기반으로 해서 24시간마다 한 번씩 번개 버튼을 눌러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휴대폰에서 채굴할 수 있는 최초의 디지털 통화로 정의하여 대중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면 클릭 채굴의 오해와 숨겨진 대가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무료 채굴이라는 개념은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의 핵심 원동력이었다. 사용자는 별도의 투자나 장비 없이 그저 매일 앱을 실행하고 버튼을 누르는 간단한 행위를 통해 파이코인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 모델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을 넘어 경제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행동 비용과 추천인을 모으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이는 파우, 작업 증명 대신 관심 증명 또는 커뮤니티 증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와 관심, 그리고 네트워크 확산이라는 사회적 노동력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경제 모델을 구축한 것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무료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광고 네트워크나 생태계 활성화에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적 기반이라는 것이죠. 폭발적인 성장, 추천인 제도의 마법. 어떻게 보면 파이코인이 이 추천인의 정말 최고봉이 아닐까 싶긴 해요. 이런 추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초단기간에 5월달에 1만 명을 돌파해서 7개월 만에 10월달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시장 점유율의 69%의 비트코인이 달할 때 알트코인 시장이 침체된 2019년 당시 암호화폐 시장 동향 속에서 두드러지는 이런 현상이었다. 파이코인은 그때 당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에 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사용자 확산의 시대, 기대로 가득 찬 여정.
인구 팽창과 반감기의 법칙이라고 해서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2020년 12월 8일에. 그리고 21년 3월에는 1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팽창이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채굴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고 2021년 3월에는 테스트 노드에 참여 중인 파이오니어들에게 테스트 지갑 참여 기회를 제공을 했고 데스크탑용 파이 애플리케이션에 테스트 지갑이 추가가 돼서 파이 브라우저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채굴을 넘어서 생태계 구축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생태계 매장들이 확산이 됐어요. 개척자에서 건축자로의 전환.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를 단순히 채굴자로 규정하지 않고 파이오니어, 컨트리뷰티, 엠버서더, 노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는 보안 서클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블록체인이 막대한 연상 능력이나 자산 담보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소셜 캐피털,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런 걸 통해 합의 메커니즘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됐죠. 사람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공학적 실험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런 설계는 프로젝트의 강력한 장점이자 믿음이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취약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 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제3장 논란과 혼란의 폐쇄형 메인넷, 희망과 좌절의 공존. 가두리 양식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외부 거래소와 연결이 차단된 폐쇄형 메인넷을 시작을 했는데 파이 재단 측은 파이는 폐쇄형 메인넷 단계로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코인을 현금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22년 12월 29일 XT.com 후우비 등 일부 거래소에서 재단의 협의 없이 파이코인을 임의로 상장시키는 납치 상장, 도둑 상장이 감행이 됩니다. 이때 파이코인의 가격이 0.01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치솟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어차피 입출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내에서 가두리 양식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신뢰 문제, KYC 논란과 정부 내사, 폐쇄형 메인넷 시작과 함께 KYC 절차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었어요. KYC는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파이코인의 경우 신분증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검증하게 하는 검증자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된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공론화가 됐고 정부 정보기관이 파이코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소식도 지금까지 밝혀진 결과가 없습니다. 폐쇄형 메인넷과 취약한 KYC 절차는 폰지 사기하고 유사수신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어요. 그래서 생태계 내에서 거래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이 모델이 새로운 참여자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야지만 뭔가 유지되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과 비슷하다는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남긴 논란의 중심에 있던 파이코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후에 가격의 이중성, GCV와 현실과의 괴리라고 해서 GCV는 파이코인 한 개당 가치를 31만 4,159달러로 정하려는 움직임. 지금 가격으로 약 4억이 좀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생태계 내에서 실물 경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을 했고 외부 시장의 가격 발견 메커니즘과 충돌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합니다. 심리적 사회 계약이자 집단 환상에 가깝다라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GCV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는 각종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 메인넷 이후에는 파이코인의 가격은 1달러 미만으로 급락을 했고 GCV의 존재는 파이코인 프로젝트의 강력한 커뮤니티 결속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이 커뮤니티가 외부 금융 시스템과 단절된 고립된 경제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내용이죠. 일단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파이코인의 전반적인 어쩌면 조금은 부정적이면서 시작은 또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다라는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다면 하편에선 좀 더 파이코인에 대해서 현재는 어떤지 최근 소식들은 어떠한가 앞으로의 미래 전망은 어떨지 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